안녕하세요. 똘스의 뇌피셜. 오늘도 김이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두둥. 제가 이전 영상들 몇 개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6월 분양 시장이 열렸는데요. 현재 기준 가장 마지막 유망 분양 단지라 볼 수 있는 평택의 고덕 국제신도시 A-8블럭 금성백조 예미지 청약단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한 5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고요. 총 401세대. 고덕신도시 요즘에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평택 지역의 분양 물량들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미분양 물량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평택 지역 내에서 고덕신도시는 핵심 단지의 의미를 가지고 꾸준하게 청약 경쟁률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단지도 어떠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있는 단지냐? 고덕 신도시도 여러가지 블록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분양하는 금성백조 예미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에듀타운에 돼 있어요. 에듀타운은 왜 에듀타운이냐? 각종 학교도 많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국제학교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단지 세대수가 1000세대 이런 세대수를 보이는 대형 분양 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업지역 벨트에 바로 인접해 있기도 하고 인접해서 조그마한 호수지만 고덕 호수공원이라든가 평택 아트센터, 평택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평택 아트센터라든가 박물관, 한박산 중앙공원 이런 쪽에 접근성도 가능하고 절대적인 거리에서는 평택 고덕 반도체 사업장에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프라가 점점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눈에 안 찰 수 있지만 향후 미래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분양단지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평택 고덕신도시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신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차분히 속은 막 답답해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인프라 사업들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먼저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이죠. 2021년에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LH 이렇게 3자 MOU 체결이 돼서 국제학교를 건립하는 비용을 여기서 되는 거예요. 토지를 팔아서. 그 이후로 미국과 영국계 학교 정도의 학교 법인과 협상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많이 지연되고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예정대로라면 2025년 올해 6월 말 어떤 학교 혹은 몇 개의 학교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실제적인 진행의 결정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그래도 좀 마스터 플랜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사업이 지연이 돼서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8년 개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평택시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평택시청 앞 메인 핵심 주거단지잖아요. 히스테이트 2개 단지에 건설사 사무실, 시공사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제는 철거를 마치고 제가 한 2달 전 영상이긴 하지만 영상 띄워드리고 있잖아요. 부지 조성 공사를 거의 끝내고 이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2025년 5월 정도면 착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2024년 8월 설계 공모하고 1월 공모 단성작이 발표된 이후에 재원 문제 등으로 인한 세부 조정 문제로 인해서 올 하반기 정도 올해 2025년 4분기에 착공이 예상됩니다. 시의회도 이전을 하고 시청도 이전을 하지만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건설 기간은 약 2년 정도 보고 있고요. 예정대로라면 2027년 하반기에는 기존에 있는 평택시청이 완전 이전하고 기존에 있던 평택시청은 이청사로 존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분양작업 요건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분양하는 고덕 신도시 금성백조 예미지 같은 경우에는 민영 분양이긴 하지만 공공택지,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서 개발하고 분양, 비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은 3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3년, 분양가 상한제가 됩니다. 당해 지역은 평택시 1년 거주, 기타 경기, 기타 지역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과거에는 국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전국 청약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경기 남부 지역에서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8월, 2026년 8월이라고 합니다.
분양 물량 한번 볼게요. 총 431세대 중에서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 물량은 273세대. 그 중에 일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158세대.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당연히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물량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일반 공급 세대 158세대 중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잖아요. 추첨제 60% 중에서 무주택 세대주한테 우선으로 75%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1주택자가 청약 가능한 물량은 24세대.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분양가 한번 볼게요. 모두 다 84 타입. 평면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교롭게도 모두 판상형 구조거든요. 분양가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최고 분양가 16층 이상의 최고 분양가에다가 발코니 확장 금액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후불 이자 정도 예상하는 임의적으로 산출한 후불 이자를 녹였을 때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5.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5.6억 그리고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0.77억 정도 분양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안전마진이 있는지 분양가가 적절한지 한번 따져봐 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인프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 1차 입주 지역 그리고 이 분양하는 단지 주변에 모여있는 저는 2.2에서 2.5차 쉽게 봐서 2차 입주 지역을 놓고 본다면 현재 33평 평균 시세는 대략적으로 6억에서 6.5억 정도 현재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접단지는 규제가 굉장히 세게 있을 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되는 매물은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이후에나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접단지를 기준으로 현재 매매가를 놓고 본다면 현재 기준 희망적으로 봤을 때 한 1에서 1.5억 정도 안전마진이 보인다. 하지만 우리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전세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쪽에 있는 벨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 되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 2억 후반대 전세 시대를 보이는 반면 우리랑 인프라를 그래도 공유한다고 보이는 위에 있는 벨트 고덕국제 신도시 8억 원 2차부터 대강 노제 비용 같이의 요 벨트를 저는 2차 입주 벨트라고 부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세 시세 3억에서 3억 2천까지 이런 평균 시세를 보여서 전세 시세는 약 3억 정도 현재 기준 예상하시고 자금 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84A 타입 기준에서 자금 스케줄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리면 현재 분양가 기준으로는 5.6억 그리고 입주 시점 내년 정도에는 주변의 매매 시세를 기준으로 KB 시세가 잡힐 공산이 커요. 그래서 6.5억 기준으로 본다면 최대 대출 한 4.5억 정도가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잔금 대출 폭인 것 같아요. 요 정도 받으려면 연봉 6천이라 제가 적어드렸지만 연봉 한 5천부터 연봉 한 1억 사이 연봉 1억이면 넉넉하고 연봉 5천 정도만 돼도 DSR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연봉 기준은 부부 합산이기 때문에 잔금 대출하는 데 있어서 연봉 부분이 소득 부분이 제한 요소가 될 것 같진 않다 라고 보입니다. 계약금 10%, 약 6천만 원은 당장 필요한 돈이겠죠. 중도금 대출 60%는 20% 이렇게 3회에 나눠서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지만 어쨌든 갚아야 되는 돈 그리고 잔금 30% 했을 때 한 5억 정도 잔금이 필요하시잖아요. 필요잔금 5억에서 최대 대출 4.5억 정도 계산한다면 잔금 시 내가 추가로 필요한 현금은 한 5천만 원 내외 크게 무리 있어 보이는 돈은 아닙니다. 전세를 줘서 잔금하면 어떨까?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기 때문에 전세로 잔금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죠. 전세 시세가 3억에서 3억 2천이라고 본다면 필요 현금은 한 2억 정도.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현행 청약 제도 때문에라도 실거주는 꼭 채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지역에 청약하시는 분들 대부분 자녀들이 어리거나 이쪽 평택 남부 지역에 혹은 평택 지역에서 좀 신축 그리고 핵심 입지로 이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다면 실거주 의무는 가장 먼저 우선해서 채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면도 한번 볼게요. 평면도 모두 다 판상형 구조예요. A타입이 물량이 제일 많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청약할 때 그렇게 고민 안 하고 그냥 뭐 A타입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A타입이 주력 평형이고 판상형의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반 정도 세대지만 84B타입 같은 틈새 전략으로 접근 가능한 청약 비법일 수도 있습니다. 84A 타입, 84B 타입 크게 평면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본다면 팬트리의 위치라든가 화장실의 위치
뭐 요 정도 차이만 보인다 라고 판단하시고, 틈새를 노려보시라고 하신 분들은 84B타입도 한번 노려보시는 거 좋아 보입니다. 84A타입, 84B타입 모두 11자 주방으로 주부들이 꿈꾸는 그런 주방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알파룸 부분도 방 사이즈는 좀 작지만 이 주방 옆에 있는 알파룸 부분도 잘 활용하면 되게 알차게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봤던 평면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평면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B타입 같은 경우 정남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84B타입을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에 어떤 명분을 좀 더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외로 경쟁률이 높을 수 있는 평면은 84C타입인데요. 4베이를 넘어선 5베이예요. 이런 구조의 좌우로 넓게 펼쳐진 집들이 보통 뒷베란다라고 불리는 세탁실로 쓰이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거나 협소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평면 굉장히 예쁘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알파룸이 안방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보통 집을 보러 갔을 때 신혼부부들 공간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은 그렇게 안방 앞에 있는 방들을 남편이나 아내가 PC 게임을 한다든가 뭐 콘솔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공간으로 만들거나 서브 옷방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방에 딱 붙어있는 이 공간인데 알파룸 들어가기 위한 문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평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평면 중에서는 84C타입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면 좋고 아님 말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84C타입 청약하시는 것도 저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집들이 이렇게 복도가 길어가지고 굉장히 커 보여요. 5개 동밖에 없다 보니까 단지 내 커뮤니티라든가 단지 내 조경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짜임새 있게 동 배치를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주차장 출입구 부분도 이렇게 단지 사이에 든 게 아니라 단지 입구 쪽으로 이렇게 빼준 부분이 때문에 주차장 진입구에 인한 어떤 뭐 비선호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면동이 갖고 있는 장점과 상충이 돼가지고 동간 선호도 차이도 굉장히 좁혀질 수 있고, 뒷동이라 불리는 1531동, 1532동도 동간 거리가 굉장히 넉넉해서 평면도와 동배치 구조 그리고 커뮤니티 부분이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결론 내드릴게요. 긍정적인 강점 요소를 놓고 본다면 국제학교라든가 평택시청의 이전 이슈가 그동안에 지지부진하게 지연되다가 그래도 이제부터는 조금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부분, 앞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세월을 겪은 만큼 나는 그 세월이 많이 줄어들었다 라는 점을 들 수 있고요. 평면도 굉장히 우수하고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분야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청약이라는 형태는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 요 정도 들 수 있는 반면에 약점 요소 같은 경우는 단지가 소규모다, 그리고 실거주무 요건이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분양가 제가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분양가 부분 안전마진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양가 상한자 치고는 비싼 분양가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 이 약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시점에 놓고 봤을 때 현재 어려운 평택의 상가 시장 속에서도 임차가 꾸준히 맡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평택시청과 국제학교라는 부분이 입주 이후에 그래도 빠르게 조성이 될 거라는 점, 더불어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특히 더 핵심 지역의 공급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아마도 평택 전체의 미분양 추세들, 브랜시티라든가 이런 애들이 향후 미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굉장히 청약시장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삼성반도체 요즘에 그래도 58,000원 뚫고 59,000원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반도체가 어려움을 보이고 있잖아요. 평택 삼성반도체 중심 도시인 고덕 신도시에 대한 시선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청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더불어 평택이라는 지역이 충청도와 맞아 있는 경기도의 마지막 어떤 경계선의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경기도라고 볼 수 없다. 부정적인 요인도 여러분이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저주저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정 요소 때문에 청약하는 사람들이 기피한다면 오히려 용기를 내셔서 청약하시고 내 명의의 주택을 마련하시고, 다만 당장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3년 정도 실거주 의무 3년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당분간은 편의성이 높은 기축지역의 임대 형태로 거주하시되 내 집은 연세 주고 내가 지금
아이 이슈라든가 남편의 출퇴근 이슈 때문에 내 삶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인프라가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 맞전 세대를 사시는 지금 아니면 어쩌면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착안하시고 이번 청약 단지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청약 단지들, 제가 지난주 영상들 댓글들 보면은 조금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경쟁률 어땠었나요? 만약에 부정적으로 이 청약 단지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 청약 일정은 이번에 오는 월요일 6월 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일반 공급 6월 10일 일정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요즘에 무주택자분들은 중복 청약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적용해서 이번 단지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짧게 경기 남부 지역에 유망해 보이는, 제 기준에 앞으로의 미래가 유망해 보이는 분양단지에 대한 분석 짧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청약 정보들은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자,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대통령, 여러분이 지지하시던 후보가 당선이 되셨나요? 새롭게 시작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급에 대한 이슈가 공약에서 빠졌다고 하죠. 로 시작하는 정부에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낙선한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공급 정책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이번 단지 경기 남부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라면 청약 한번 용기 내서 해보시고 좋은 결과도 있으시길 바라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종료.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